한심하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권좌에 앉아가지고 감내라 배내라 하는 거냐. 별 4개씩 달고 그러니까. 나와서 뭐 저는 아유. 전혀 몰랐는데요. 뭐 저는 문상호가 제일 웃겨요. 노상원 몰랐다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우리나라의 3대 엘리트 집단의 몰락이 이번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검찰, 군, 직업관료. 제가 보기엔 형편없어요. 아예 사과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나 혼자 바른 말은 저도 해요. 라디오 인터뷰는 저희가 할게요. 정치를 하세요. 제발 정치를. 아니 안 네? 네, 이제는 정치용장 정말 용맹스러운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용남 전 정책위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고민 씨가 아닙니다. 오민 씨입니다. 오민씨입니다. 김용남입니다. 네, 고민씨 씨 나왔던 그 뭐죠? 아무도 없는 숲속에선가 네. 보셨어요? 예, 맞죠. 재밌습니다. 그거보다는 저는 그 왜 다방 여주인으로 나왔던 영화 밀수. 밀수, 그게 밀수. 더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네. 자, 오민씨 우리 김용남 의장님이셨고요. 그리고 제가 살짝 장- 못 알아들었어요. 고민씨 50대 아니 오민 씨. 50대 직접 설명해 주세요. 50 넘어서 민주투사된 투사가 된? 시장주의자. 네. 줄여서 오민 씨입니다. 오민 씨. 네.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네. 자, 장윤선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네. 장윤선입니다. 거기는 라이브를 왜 이렇게 오래 해요? 아니 오래 하지 않아요. 저희가 그 한 오전에만 6시간씩 하시던데? 아니 오전에 하고 네. 그다음에 그걸 다시 돌려요. 다시 아. 보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시간짜리인데 이렇게 3번 이렇게 플레이 하시는 거구나. 세 번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돌려요. 네, 그렇습니다. 부러우면 따라하세요. 그렇게까지.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어요. 장능한 여의도처럼 이렇게 큰 회사가 이렇게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 근데 일단 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 아니요, 이 회사가 훨씬 실적이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네, 아이 예. 그럴 리가요. 알겠습니다. 아니, 하여튼 네, 네, 신영 네. 기자님,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런 방법이 또 있구나. 계속 돌려. 따라하겠다 계속 조만간에. 돌려. 네. 자, 지금 저 김용원 전 장관이 기자회견을 끝냈죠? 네. 뭐 부정 선거 얘기가 많았습니까? 예. 이제 뭐 JTBC, MBC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네. 예. 이제 일단 기자협회에서 성명 냈어요. 예? 아니, 어떠한 이거 언론도 내란범에 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자협회에서. 네, 네. 성명을 냈다는 사실을 짧게 먼저 전하면서 이 기자회견 내용을 좀 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저 할 말이 있어요. 네, 할 말씀 하십시오. 저는 우리 기자들이 네. 이렇게 맥락 없는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자기들이 뭔데 오라가라 가려봤으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자신들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예. 그리고 뭔가 고도의 외교안보적 사안이 있어서 특정 매체에는 도저히 발설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뭐 그것도 좀 용인하기 어려운데요.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 아니 이런데 기자들이 네. 가서 또 보도를 한다. 저는 이거는 최소한의 동업자 의식도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네. 그리고 내란 사범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주장을 네. 그대로 여과 없이 내보내는 것도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 있는 보도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 언론이 지금처럼 중차대한 대한민국의 어떤 노란의 위기 속에서 네. 언론 스스로 자기 관점과 자기 판단을 가지고 보도를 해야 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떠드는 대로 다 써준다? 저는 이건 기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우, 저널리즘 아니에요. 음. 네. 어쨌든 그러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말도 안 되게 떠들었는지 네. 간략하게 한번 좀 볼까요? 네. 진짜 간략하게만 할게요. 네. 계엄은 정치 폐악질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한 거다. 이런 얘기했고요. 네. 계엄을 한 이유가 그거다. 네. 정치 폐악질의 경종. 을 울리기 위해서 계엄을 하는 것이다. 네. 부정선거 얘기 또 합니다. 네. 부정선거 의혹해서는 대통령의 의무다. 자, 그리고 헌법에 규정한 계엄을 내란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그러한 선동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중대한 내란 시도가 있다. 오히려 현 상황이 내란 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노상원 얘기 많잖아요. 예. 노상원은 윤석열과는 관련이 없다. 음. 그래서 김용현의 자문 역할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포고령 초안 이제 내란죄 핵심이잖아요. 핵심 네. 증거인데 거기에 원래 통행 금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네. 윤석열이 이제 국민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삭제를 지시했다.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네? 자막 뭐 저희가 좀 빠르게 넘어갔는데 네. 이 정도 전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기자회견이
어떻게 열리게 된 그 경위가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저희가 좀 이따 다루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SNS를 시작한다고 하고 네. 김영현 측도 굉장히 뭐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아주 반격이 시작된 거군요. 그러니까 여론전을 여론전의 벌이려고 하는 반격.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 조사에서 지금 네. 일종의 묵비권 행사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검찰의 조사가 애초에 불법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특정 언론을 불러다가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론전을 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명확하게 좀 보여지고요. 기존에 원래 선임했던 변호인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좀 큰 데였어요. 아주 대륙 아주라고 하는 좀 네. 그래도 규모가 있는 로펌이었는데 여기 분들이 돌연 사임을 했고 이제 새로운 변호인단을 꾸리고 그 새로운 변호인단이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변호인단은 이제 과거에 그 이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사건 같은 거를 좀 맡았던 이제 그런 전례가 있는 분들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 카톡방을 팠어요. 이제 기자들한테 취재 정보 전달하는 카톡방을 파서 이제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배제하면서 그들은 여기 초대할 수도 없고 우리가 부를 때 올 수도 없습니다.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오늘 이러한 주장이 담긴 회견을 한 보니까 겁니다. 이게 여론전도 여론전인데 지금 이제 잡혀 들어간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잡혀 들어갈 사람도 많고 일일이 다 연락하기 힘드니까 자 앞으로 수사 가면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 일종의 같은데? 시그널을 주는 아. 것이고, 그죠? 이 부정선거론이 일종의 재미를 좀 봤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부정선거 얘기를 세게 주장을 하니까 네? 일부 뭐 정광훈 목사나 이쪽 집단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고 그리고 야 그래도 현직 대통령에 있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면 뭔가 근거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갸우뚱하게 만드는 효과가 일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어서 네. 이게 여론에서 한번 뒤집어 볼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저 얘기 계속 할 겁니다. 부정선거 얘기. 예, 부정선거 계속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로 얘기를 할 거예요. 야, 근데 그 이 단어는 진짜 충격이네.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내란이라는 게. 적반하장이죠. 와. 전형적인. 네. 그러니까 그 김영현이 원래 그 삼성 장군 출신이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퇴역한 이후에 이 대륙 아주라는 로펌의 고문으로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영현이 비상계엄 직후에 뭐 구속되고 그런 과정에서 며칠 동안 대륙 아주 소속의 변호사들이 변호인 역할을 하다가 네. 회사 입장에서 야, 하지 마라. 망할 일이냐. 로펌 뭐 말아먹을 일이냐라고 그쪽 변호인들은 사임을 하고 네. 뭐 이런저런 듣보잡 변호사들이 이제 변호를 하고 있죠. 아니 근데 김영현은 처음엔 뭐 잡히고 나서는 뭐 엄청 반성하는 것 같고 심지어는 뭐 반성이 어느 정도 진정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뿐만 아니죠. 네. 한덕수 총리만 하더라도 국회 대정부 질문 나와서 예. 고개를 연신 숙였고 4번인가 허리 숙여서 사과를 했어요. 음. 그리고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랬었는데 이게 지난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그리고 그날은 온 국민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뭔가 되는 것처럼. 근데 네. 하루만 기뻤다. 그로부터 지금 10하루가 지나는 사이에서 네. 상당한 수준의 반격의 준비를 마치거나 끝낸 것 같다. 그러니까 최근에 또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공정하고 음. 어디입니까? 저 데일리안 네.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지지가 30%까지 올라가요. 30.6%까지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그 얘기를 어제 네. 보수 패널이 저한테 해주면서 용산 분위기가 매우 좋다는 거예요. 예. 예, 분위기 좋다. 그리고 여론조사 지지율이 네. 30%가 나왔는데 비상계엄 하기 전보다 더 높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파한대소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심상치 않은 흐름이라는 걸 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조선일보 논조가 바뀌고 있어요.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계엄 초반 그리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던 그 시점에는 소위 대한민국의 대표 보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중동의 논조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조선일보가 어제 오늘 특히 오늘 쏟아낸 보도 가운데 보면 쌍특검을 하지 말라는 신호예요. 쌍특검 하면은
뭐라고 표현을 쓰냐면 공무원 수천 명이 수사 대상이 되고 현대판 사화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 내란 특검이랑 김건희 특검. 하지 말란 얘기죠. 네. 예, 이거 하면 다 죽어. 그러니까 한덕수 이거 받으면 큰일 나. 이런 시그널을 주기 시작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수괴에 해당하는 윤석열 피의자가 지금 한남동 관저에 앉아서 이런저런 거 가만히 있겠어요? 전화 안 하겠습니까? 당신들 말이야, 내가 여기서 살아가면 어떻게 잘 생각하고 움직여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반전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난주에 박범계 의원이 얘기한 대로 대반격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대반격을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SNS로 뭐 메시지 낸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뭐 조만간에. 대통령 측 관계자 발로 나온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윤 측이라고 하는 변호인은 선임이 좀 어렵다고 하니까 윤 측이라고 하는 뭐 석동현 변호사나 이렇게 해서 워딩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고 직접 본인이 글을 써가지고 여론을 상대하겠다. SNS를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겠다. 올해가 가기 전에 첫 메시지가 나가고 현 시점에 대통령이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하고 싶어하는지 듣고 싶어하는 층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뭐 우리 뭐 저기 장 기자님 말씀해주셨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측은 박근혜 따랑은 여론이 달라. 박근혜 때는 100이면 100 다 찬성하자고 했지만 지금 윤석열 때는 그렇지가 않아. 박근혜 때 우리가 당했다고 하는 학습 효과도 있고 박근혜 때처럼 모든 국민이 다 탄핵 찬성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깔고 지금 네.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박근혜 때보다 훨씬 이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훨씬 심각하죠. 그리고 이거는 뭐 너무 명확하죠. 그러니까 탄핵 사유의 중대성과 네. 명확성이란 측면에서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 때 탄핵 사유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훨씬 중대하고 심각하고 또 명확한 탄핵 사유죠. 그때는 뭐 저 내부에서 뭔가 몰래 뭐 하다가 이제 걸려갖고 이제 이렇게 된 거고 네. 지금은 아유. 생중계로 아니 뇌물 사건하고요, 네. 부정부패 사건하고요. 전쟁, 내란, 외환의 죄하고 와, 동급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쭉 나오는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네. 이거는 사실상 용서할 수 없는 그 외환과 내란의 혐의가 있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특히 뭐 NLL에서 예. 국지전 도발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걸 기화로 해서 네, 명분 삼아서. 명분 삼아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집권을 꿈꿨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도 가능한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예.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 여러 개를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NLL 같아요. 무슨 무인기 이- 뭐 또 안에서 무슨 소요 일으키는 그렇습니다. 뭐 사회 블랙 요원들 소요. 네, 뭐 원점 타격 얘기도 있었고. 뭐래도 하나 하여튼 걸리면 그냥 그쵸. 하려고 그랬는데 예. 묘하게 하여튼 안 걸려. 다행히 안 걸릴 건데 네. 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태도도 매우 이상하잖아요. 그쵸. 의심스럽잖아요. 예상했던 것과 굉장히 다르게 가고 있죠 지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고 네. 지금 저렇게 본격적으로 여론전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조를 많다기보다는 일부 하여튼 동조를 한다는 거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워딩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이게 이제 세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한덕수 권한대행처럼 계산 빠른 사람이 저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에는 뭔가 그 사람을 설득한 시나리오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시나리오 없이 그 계산을 안 하고 저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확실히 뭔가 자기께 생기니까 그럼요. 저러겠죠. 시나리오가 뭘까 도대체 그게 궁금한 거죠. 이 판을 어떻게 뒤집는다고? 이게 상식적으로는 뒤집을 수 없는 판이잖아요. 전 네. 국민이 다 봤어. 예. 내란죄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다 보고 다 알아. 근데 이걸 뒤집는다고? 그 시나리오 뭔가 시나리오를 누군가는 짰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네. 한덕수도 절반 이상은 설득이 되고 네. 뭐 국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나 일부 그 친윤 의원들도 동조를 하기 시작했고 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가능성을 점쳐보면 야 헌법재판관 6명에서 더 안 늘어날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그렇죠. 4월까지만 버티면 그 6명 중에서도 2명도 임기 끝나. 그러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돼야 되는데 4명밖에 안 남아.
현재 못해. 무력화. 180일 이후에는 원대 복귀야 윤석열이. 예. 뭐 그런 시나리오를 그렇죠. 짰다든지 예. 아니면 뭐 이래 적어도 대통령 임명목에 두 사람은 4월달에 임기 만료되고 나면 뭐 본의 아니게 9명이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4월 이후엔 도로 7명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대통령 임명 몫이니까 지금 국회 추천목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네. 더군다나 대통령 임명목은 더 임명이 안 된다. 네. 근데 7명 중에 2명은 우리가 꼬실 수 있다라고 한다든지 뭔가 누군가는 시나리오를 짰어요 지금. 그리고 예. 그 시나리오에 반쯤은 설득되거나 넘어가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제 정프로가 시나리오 하나 썼잖아요. 뭐 어떤 시나리오? 일단 버티다가 최대한 버텨야 한덕수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버티는 거죠. 버티는 과중에 6명 중에 한 분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5명밖에 안 남게 되는 거죠.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그러면서 시간을 4월까지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되면 또 이제 2명? 그나마 아프면 다행이네. 아이고. 아이, 근데 저는 가지 관련해서 마요. 이내에 이제 헌재가 원래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네. 못 내리면 대통령은 원대 복귀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예, 예. 규정은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규정 말씀하시죠.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예. 탄핵 탄핵, 결정을 예, 그렇죠.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하도록 되어 있다. 네. 네. 근데 180일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6명이 안 되는 상황이면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규정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제 뭐 그 법조 쪽 취재해 보면 그 일단은 최대한 빨리 끝내는 그렇죠. 게 예. 수다. 예. 그러니까 6개월씩, 그러니까 그 전례도 없어요. 네. 예, 2달 아니면은 세 달, 3달이지 예. 그 이상을 끌어본 예가 없고 이 비상 상황을 6개월 동안 내년 그러면 여름까지 이거를 가져간다. 이거는 있을 말도 수 안 없는 되는 말도 안 거죠. 되는 재앙이다, 그거는 재앙이야. 재앙이에요. 네. 재앙이고 그거는 국가 운영을 하지 말자는 선언하고 예, 같은 예, 예.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고 그럼 도대체 한덕수는 왜 그러는 거냐? 네. 저도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덕수 총리가 원래 야인이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사실은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잡고 총리로 등극한 네.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코비드 19 이러면서 화제를 낳고 영어 잘하는 전직 총리, 똑똑한 네. 총리 막 이렇게 이제 그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로펌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윤석열 쪽하고 무슨 네트워크가 있거나 거기를 믿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다. 로펌의 도움을 받는다? 예, 로펌의 본인이 재직했던 아마도 네. 확인해드리지는 네, 네. 않겠습니다. 네. 예, 근데 거기에 로펌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지금 제일 관심이 뭐냐면 뭐가 나에게 도움이 되냐. 그 중에서도 난 이거 왜 편의점에서는 얘기 안 하고 여기 와서 얘기하고 있냐. 아주 바람직합니다. 이제 생각이 났네. 네. 아, 이따 하세요. 취재해놓고. 네. 그 중에서도 네. 내란죄에 내가 해당이 되냐 안 되느냐. 아, 그거 중요하죠. 이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뭘 하고 싶냐면 네. 내란죄에 걸리지 않을 방어에 집중하고 싶다. 총리도 아니고 나살길 권한대행도 살아야 아니고 되겠다. 아무 관심이 없다. 나만 살면 된다. 그렇죠. 네. 내란죄에 내가 걸리지 않으면 되는데 그거 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니네들이 방안을 짜가지고 좀 알려줘. 그래서 그 도움을 로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아. 그러면 다 계산을 해봤더니 뭐가 제일 나한테 도움이 돼? 1번 윤석열 재등장. 그게 1번이에요? 아, 그러면 뭐 내란 나한테 내란 수사가 무력화될 그 얘기를 하는 테니.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네.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제 김대식 의원이 200명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다. 아, 한덕수 탄핵시키려면 그렇죠. 200명 200석이 필요하다. 네. 뭐 야당에서는 150석이다. 네. 151석이어야 된다. 막 이런 양론이 붙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뭐냐면 핵심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한꺼번에 돌아가고 있고 소위 얘기하고 있는 이제 보수 네트워크가 풀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이다. 네.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윤을 걷어낸다 하더라도 보수가 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보수가 망하지 않으려면 어느 선에서 어떻게 지켜야 돼? 이 고민을 하고 있고 한덕수 총리 스스로 이 계산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로펌의 도움을 받고 있고 그밖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없다더라. 이 얘기가 돌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윤석열 컴백이 가장 나에게 안전한 길이다. 그렇죠. 그러면 컴백하는 시나리오를
누군가 짰을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저런 이제 시나리오 몇 개를 갖고 아마 설득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고. 아.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인질로 삼고 그렇습니다. 네. 본인의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아. 꼴이에요. 맞아요. 예.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 인질로 잡혀 있어요. 김정은하고 네. 뭐가 달라요? 그렇지 핵무기- 않습니까? 핵무기 쏜다고 하고. 아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나 똑같은 거에 윤석열이나 지금 사는 행태를 보면 전체 지금 오늘 환율이 얼마나 올랐어요? 1,460원 뚫었어요. 예. 아. 그럼 이제 1,500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의원님 지난번 말씀해 주신 대로 환율 방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뚫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런데도 나살길만 찾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 정말 뭐 윤석열은 길게 얘기할 필요도 필요도 없고 없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예. 사실은 지금 정치적으로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야 되고 특검법 공포 뭐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할 일이 보이는 거고 명색이 경제관료를 30년 이상 하고 한 사람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네. 한미 통화 수합 체결이에요. 음. 왜냐하면 이 사람처럼 조건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부총리 출신이지 국무총리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네. 무엇보다도 주미 한국 대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아 이른바 미국 통이잖아. 예. 그러면 지금같이 환율이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을 때 네. 지금 한미 통화 수합이 없습니다. 전혀 빵원이에요 지금. 네, 네, 네. 미국하고 얘기해서 그 500억 불이 됐든 1000억 불이 됐든 통화 수합 체결만 해도 환율 이렇게 안 올라가요. 그 시장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그럼요. 거죠. 아 일단 통화 수합이 지금 미국하고 체결된다는 얘기는 네. 아 미국이 버팀목을 해주겠다는 얘기구나. 네. 그렇죠. 한국이 네, 위험해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체결돼도 환율은 1,400원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사실 우리나라가 진짜 뭐 외화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니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심리가 자꾸 사실은 아직 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외화가 충분히 있지를 않아요. 지금요? 네. 4천억 불 밑으로는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경제 사이즈에 비해서는 4천억 불은 작은 금액이에요. 사실은. 음. 그리고 그러니까 다음 달 초에 발표되겠습니다만 이달 12월 3일 날 발표했던 4,150억 불에서 상당히 줄어든 금액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그 어쩌면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니 그러니까 하시는 거군요. 예. 4천억 불 자체가 결코 충분한 많은 게 금액이 아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제 사이즈가 우리 절반도 안 되는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거든요. 아이고, 워낙 잘 벌더라. 6,700억 불인가? 뭐 하여튼 7천억 불 네, 가까이 네, 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4천억 불 자체도 부족한 금액인데다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하고 지금 환율은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거대 자본이 보기엔 털어먹기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명색이 의원님 무섭습니다. 주미 대사까지 하고 경제부총리 출신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말씀하신 대로 본인 안위 이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안위를 지키려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윤석열의 복귀인데 그건 대단히 오판이죠. 그렇죠. 근데 근데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끝까지 버텨요? 지금 뭐 버틸 수 있어요? 그것도 옵션 헌재에서도 당신에게 임명할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끝까지 지금 버텨요? 완전히 비상식적으로 굴고 있잖아요. 여당 핑계 전체가. 되겠지 뭐. 지금 여당에서는 계속 하지 여야 말라고 합의에 하니. 와라 네. 말도 안 되는 예. 소리 지금 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아니, 오늘 그럼, 지금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네.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 안 안 한다 들어간다. 네. 이런 입장이 나오는데 근데 국회 취재해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종의 한덕수식 그 슬라이스 전법, 살라미 전술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한덕수가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한 판에 다 덮어먹지 않는다. 예. 슬라이스로 해서 살라미로 하나씩 끊어서 한다. 첫 번째. 그래서 나오고 있는 시나리오는 헌법재판관 3명은 임명을 할 것이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요거는 할 것이다. 요거는 자기하고 상관없잖아요. 탄핵 심판이니까. 네, 자기 아니하고 상관없잖아요. 예. 예,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쌍특검.
네. 이건 절대로 안 할 거라는 거죠. 쌍특검 왜? 자기가 쌍특검은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내란? 내란. 내란이고 또 하나는 김건희. 김건희인데 내란 특검의 경우엔 자기도 조사받을 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펌으로부터 뭐 어떤 내용을 뭐 이제 받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연루된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명태균 게이트뿐만 아니라 지금 뭐 친한계에서는 건진 게이트가 뭐 터지기를 뭐 어쩌고저쩌고 뭐 네, 이런 네, 얘기가 네. 또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이 쌍특검에 대해서는 자기 문제가 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도 끝까지 버텨서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헌법재판관들은 그 임명을 해서 위기를 넘기고 시간을 벌고 그리고 이제 윤이라는 사람이 직접 자기가 뭐 출석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거잖아요. 법률적으로 다투겠다는 네네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는 확실히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근데 자기- 모르겠어요. 실제로 헌법재판관을 이게 임명한다면 시점은 언제로 보세요? 민주당이 얘기한 뭐 오늘 내일 오전까지? 글쎄요. 그건 그거는 뭐 본인이 계산을 하겠습니다만 예. 뭐 일찍은 안 할 것 같은데. 일찍은 안 할 안 것 하겠죠. 더 같아요. 끌 수 있다. 더 끄는 거죠. 그럼 민주당은 내일 탄핵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예. 그러니까 한덕수의 조건을 봐라. 네. 한덕수가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일했고 뭐 이 사람이 평생 관료를 했고 그래도 국가를 사랑하는 최소한의 마음이 있을 거고 막 얘기하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고 그렇죠. 지금 한덕수는 딱 자기 살 길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덕수가 만약에 내일 탄핵을 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끝이잖아요. 직무가 또 정지가 되는 네.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피하려고 할 거다라고 해서 최후의 탄핵은 피하려고 할 거다. 예, 그래서 최후의 협상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얘기는 해요. 근데 네. 정말 그 한덕수 대행이 살 길을 누가 자문을 응해줬다고 하면 윤석열 복귀를 언급한 사람은 정말 뭐랄까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아무 일 없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시려면 네. 제일 중요한 조건은 국민의 인기를 등에 업는 거예요. 국민의 인기를 등에 업고 있으면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그게 사실은 현실적인 거예요. 가장 그렇죠. 확실한 해답은. 그러면 여기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아니면 국민이 많은 부분이 생각 못했던 부분까지 덤으로 더해주면 예를 들어서 아니 한미 통화 수합 1,000억 불 하나 해갖고 오면 얼마나 인기가 치솟겠어요. 차기 대권 후보 돼요. 못 건드려요. 그럼 못 잡아넣어. 아니 근데 그 사람은 선출직 모두 아닌데 그래도 그래요? 뭐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덕수가 네. 뭐 나중에 무슨 선거에 나올 사람이면 그럴 수 네. 있는데 아니 모르지. 뭐 네, 워낙 네, 깜찍한 네. 생각들을 각자 다 진짜 하고 그 생각을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네. 다들 깜찍한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뭐 네. 그건 알 수 없는 일인데 네. 제일 확실한 건 보면 그거예요. 윤석열의 복귀는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고 가장 확실한 건 국내 인기를 얻고 있으면 가장 안전한 거잖아요. 그건 500년 전에 마키아벨리가 한 얘기예요. 군주에게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성은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안 받는 것이다. 그렇죠. 마키아벨리가 정확하게 찍어놨어요. 아무리 성벽을 높고 튼튼하게 두껍게 쌓더라도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군주는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는 지금 머리를 거꾸로 예.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끔씩 머리 쓰다가 거꾸로 그렇죠. 자기 죽는 자충수를 또 보면 아니 저도 의원님하고 1000% 공감하는데, 네. 그러니까 실제 용산에서 차기 대권 후보로 최근에 한덕수 총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자기도 조금 마음이 흔들린다는 얘기도 들리잖아요. 아. 근데 설령 진짜 근데 최근에 표정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어제 그제 어제 한겨레 일면에 나온 네. 총리실이 풀한 한덕수 총리 사진을 보면 네. 표정이 예전의 표정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서 굉장히 강인한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뭐 살펴보시고요. 근데 저는 이런 네. 겁니다. 한덕수 총리가 정말 이제 정치의 전장으로 나올 결심을 했다면, 네. 그래서 생각이 많아졌다면 네. 국민을 선택해야 자기가 이기는 거죠. 여기에서 그 피의자 윤석열 씨하고 야합을 한들 그게 사는 길이겠어요, 죽는 길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주변에 많은 경제인이며 관료들이며 전직 후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윤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며 독재 국가로 가서 그게 정말 그 영화로운 길이 될까요? 네. 결국에는 윤에 대해서 아첨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팽당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동훈이라는 교훈이 있잖아요. 예? 한동훈. 그 사람을 보면 그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아는데도 끊임없이 그 권력 관계 속에서 오판을 한다. 네. 저는 그런 뭐 말씀을 좀 한덕수 드리고 총리가 어떤 판단을 할지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시간 끌 것 같긴 하고 그럼 민주당은 이제 얘기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탄핵을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탄핵하면 탄핵은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151석이냐 200석이냐 별로 논란이 안 되는 것 같았다가 그러니까 잘 따져보니까 논란이 될 수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총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일단 시간 끌고 민주당이 탄핵안 본회의 올리더라도 음. 좀 그것 또한 시간을 끌어볼 여지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게 지난주도 아닌가 저희가 싶어요.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예. 야, 151석이면 되지 괜찮아 아무것도 이론이 별로 없어라고 이제 네.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사람이 권한 대행으로 그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일하지만 이 사람의 직은 총리니까 그렇지. 총리라는 자리를 그냥 탄핵을 하는 거잖아요. 직을 탄핵하는 거잖아요. 네. 탄핵이라고 하는 네. 건 그러니까 총리는 과반 151석이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입법조사처에서도 이제 권한대행 취임 이전에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탄핵 사유가 발생하면 국무총리 기준으로 하면 된다. 이견이 없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대행 취임 이전에 총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예요. 근데 또 어저께 또 입법조사처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근데 일단은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에 의결 정족수는 명시적으로 정해진 거는 없어. 이렇게 조금 약간 톤을 바꿔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 헌법재판소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걸 정하는 거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 산하에 이제 헌법재판연구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발간한 일종의 뭐 해설서 같은 게 있어요. 네. 법이란 게 해석이니까 헌법에 대한 해설. 네, 해설서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 발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해야 된다. 탄핵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이라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러면- 대행되는 사람이 대통령을 대행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는 해석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200명이 필요한 건데 일단 헌재에서는 네. 이거에 뭐 해설서라고 하지만 이게 헌재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네. 집필자의 견해가 좀 반영된 거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조금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면 다퉈보면서 시간을 또 그럼요. 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헌법 65조에 65조 1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선관이, 감사원장, 그다음에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네. 여기 권한대행이 없어요. 그리고 권한대행은 네. 그 권한을 대행하는 거지 그 네. 자체가 직위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요. 했는데 그런데 계속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회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진짜 이거는 끔찍한 상황이 되는 건데요. 네. 민주당은 오늘 만약에 이제 임명 동의를 하고 한덕수 총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탄핵을 해요. 네. 151석으로. 네. 그 탄핵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소리야? 200석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효야? 한덕수는 네. 권한이 있어. 그대로 직무직 그러니까 한덕수는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자격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최상목으로 내려가야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뭔 소리야? 한덕수다. 예. 이러면서 두 개의 권한대행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정치 상황을 혼란 그 자체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랬을 진짜 노림수죠. 대혼란. 그게 핵심인 그게 거예요. 노림수예요. 본회의에서 네. 탄핵안이 통과됐는데 그 다음날 인정을 안 국무회의는 하는- 한덕수가 주재하는 주재하는- 그런 상황이 네.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지금 논란이 핵심인 있으면. 상황인 거예요. 아, 그래서 힘 빠져. 문제는 뭐냐면 예. 그렇게 되면 그 최종적인 그 판단은 어디서 내려야 되냐? 글쎄요, 이거는 전례가 없는 일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헌재에서 또 내릴 가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헌재로 또 가요. 예. 그러면 탄핵 심판이 미뤄져요. 그렇겠죠. 근데 그거는 저들의 노림수야.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계속 미루고 밀어서 4월까지만 버티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꼬였어? 대환장 아니, 파티. 그러니까 사실은 네. 저는 지난주부터 제가 한번 어느 기회에서 아.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예. 그 헌재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현재 아. 의견이라는 거는 권한 대행에 대한 그 탄핵 소추에는 네. 그 대행되는 직에 대한 소추 의결 아. 정독수가 필요하다. 백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네, 네, 때문에 네. 뭐 그런 의견은 이 사태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그 전부터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인데 물론 이거는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봐야 그렇겠죠. 최종적으로 결론이 네. 나는 사안이고 지금은 순수하게 해석의 영역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예. 극도로 혼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적의원 과반수냐 네. 3분의 2 이상이냐를 놓고 극도로 혼란해지고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환율이 더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외국에서 보기엔 아니 탄핵 소추가 돼서 이제 좀 순리적으로 해결되나 그러니까. 그랬더니 여전히 난장판이야 이게. 리스크가 지금 더 커지고 네. 있어요. 외국에서 보기엔 불안불안하거든. 아, 일단 저 우리 알부민 좀 드시면서 힘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열받을 아. 때 힘내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부민 하나씩 먹고. 네, 근데 알부민에 보니까 우리 김영남 의장님 사진이 이렇게 있는 것 어? 같더라고요. 진짜? 아니 얼핏 보기 진짜 저하고 비슷하게 생기셨는데 누구세요? 예, 이게 누구세요? 남재현 박사, 남재현 남재현 박사. 박사님하고 네. 알부미를 아유. 개발한. 네. 저희 장르만 쇼핑몰 들어가시면 예, 네.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약간 열 뻗칠 때 먹으면 안 돼요. 이게 활력을 또 돋궈서 열이 더 뻗치거든요. 아, 기분 좋을 때 먹어야 약간 되나? 좀 기력 딸릴 때 먹어줘야 아, 그래요?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여튼 그렇게 한덕수 총리 뭐 권한대행이 지금 어디까지 갈지 잘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탄핵시킨다 해도 그 다음의 상황은 대환장 파티고 아 그럼요. 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아니, 민 근데 네, 정말로 저는- 극도의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네.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은 유능한 인재가 많은 국가예요. 네. 그리고 저는 국민의 수준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농간을 부리는 것을 눈뜨고 볼 국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한덕수 총리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 환율은 더 올라가고 국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광장에 뭐 더 많은 시민들이 쫓아나올 수밖에 없는 아, 사태가 이번에는 되는 저기 거예요. 딴 데 말고 덕수궁 앞으로 모여야 됩니다. 아 덕수라서 한덕 거기 없어. 한덕수 총리가 총리 공간으로 가든지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네. 왜 참 한심한 노릇인데 네. 국민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그 유능한 네.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는 분들이 왜 이렇게 온 국민을 괴롭히면서 네. 자기들 이익만 누리려고 하는 건지 음. 진짜 한심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한심하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권좌에 앉아가지고 감내라 배내라 하는 거냐. 아. 어?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번에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지는 그 시국에서 네. 이른바 우리나라의 3대 엘리트 집단의 몰락을 목격하게 되는 3대 거죠. 엘리트 집단.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자칭 성격이 강한데 첫 네. 번째는 뭐 검찰이죠. 네. 뭐 검찰 출신 대통령의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있는 가운데 비상계엄을 못 막았어요. 그리고 뭐 국힘도 지금 뭐 쌍권이라고 일컬어지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다 검찰 출신이니까 이 검찰 출신은 이게 법률 전문가라기보단 기본적으로 이게 상식이 없는 집단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네. 뭐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검찰 출신은 어디 얼굴 들고 다니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됐고 두 네. 번째 집단은 군입니다. 아, 이번에 그- 비상계엄 예. 맞아. 이후에 또 국회 상임위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면서 별 4개, 3개 뭐 달고 있는 별들이 실력이 어떤지 근본이 어떤지가 여지없이 그냥 드러났어요. 너무 한심합니다. 네. 이른바 뭐 다똥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네, 네. 적나라하게 그 미천이 드러났어요. 아,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의 어떤 신뢰도 서로 없더만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자, 그리고 그리고 검찰과 서로 군. 비겁하게 뭐 맞아. 바보 연기하고 전 전혀 몰랐어요. 네. 별 아. 4개씩 달고 그러니까. 나와서 뭐 저는 아유. 전혀 몰랐는데요. 뭐 저는 문상호가 제일 웃겨요. 문상호는 몰랐다고. 모르는 아, 사람이라고. 진짜 야, 바보들도 진짜. 아니고. 그 연구 없다 뭐 어이구. 놀이하고 아. 있는 실상이더라고. 그게 세 쓰리- 번째 네. 몰락하는 집단이 제가 보기에는
직업 관료 집단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한덕수예요. 아, 고위 관료들. 예. 아니 그렇게 좋은 자리 수십 년 동안 다녔으면 뭐해? 지금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실력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을 전혀 안 해. 뭔가 기본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실력이 없는 게 너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른바 그 지금까지 뭐 잘난 체 하던 우리나라의 3대 엘리트 집단의 몰락이 이번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검찰, 군, 직업관료. 제가 보기엔 형편없어요. 실력들이. 이 사람들이 형편없다는 건 알았는데 그럼 그 다음엔 좀 달라질까? 기대를 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러니 저러니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법조 카르텔이 제일 센 카르텔이고 네. 그 중에서도 최고가 누구냐 그러면은 검찰인 거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검찰은 지금도 살아 있어요. 예. 그리고 아마도 검찰은 내부에서 윤희란 사람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래서 예. 요리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어제 안 나왔잖아요. 네. 공수처에 2차 소환까지 불응을 했고 음. 공수처가 출근해갖고 이제 빨간 날 6시까지 퇴근 못하고 일단 기다린다 먼저 기다리다가 너무 한심해 너무 그것도. 한심해. 결국 이제 들어들 가시죠. 다 집에 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사실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제 다 이첩받기 전에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단 말이에요. 체포 검토도 할 수 있다.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이렇게 강경했던 입장인데 사실 지금은 약간 태도가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발언을 한번 좀 비교를 해서 볼게요. 네. 체포 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 나오는데 체포영장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 네. 뭐 의지가 꽤 있었던 걸로 보도도 많이 전엔 됐었던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공손해지고. 저는 이 사건이 공수처로 간다고 할 때, 네. 그러니까 윤석열, 이상민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기로 한다고 할 때 내심 불안했어요. 아. 왜냐면 공수처 수사 형량이 안 되거든요. 그래요? 이거 이런 것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 까놓고 얘기해서. 왜 넘겼어 그럼? 네? 왜 넘기는 거지? 그러니까 예.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어제가 첫 번째도 아니고 2차 소환이었잖아요. 네. 시한 주고 안 나왔어. 예. 내지는 안 나온다는 의사가 명확해. 네. 그러면 이제 와서 3차 소환이냐 아니면 체포영장 청구냐를 지금 논의할 게 아니고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안 났으면 어제 저녁이라도 바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그리고 총리실에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실에 협조 요청을 구하고 경호 풀라고 하고 들어가서 신병을 따오던지 네. 계획이 다 서 있고 조사 준비까지 이미 다 끝나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결정된 게 또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요 피의자들 관련자들은 상당 부분은 신병이 검찰에 가 있고 예. 상당 부분은 경찰에 있어요. 네. 압수물도 이쪽 저쪽 흩어져 있어. 네. 그리고 공수처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보세요. 공수처에 아무것도 없어요. 신병도 없고 압수물도 없어요. 공수처에. 아. 그러니까 불렀다 할 사실은 것도 이걸 없네. 가져가면 안 되는 사건이었어. 예. 아. 근데 무슨 배짱으로 이걸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는지 그리고 수사 경험도 없어요. 공수처라는 기관이 생긴 이래로 공수처에서 내놓은 수사 성과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검찰이 그럼 이게 잘 이첩을 최혜병 다 한 적이 사건만- 없어요. 최혜병 사건만 하더라도 네. 이종호 씨 딱 한 번 한 거 한 번도 안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해서는 뭐 호기롭게 차정현 검사가 내가 윤을 불러다가 수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주변 검사 출신 물어보니까 좀 웃더라고요. 이 책상만 한 번 쳐도 아마 깨갱할 거다. 내가 말이야 네. 이렇게 하면 다 네. 깨갱할 텐데 아, 누가 그래요? 그것도 고민이라는 거예요. 윤이라는 사람을 누가 컨트롤해서 수사할 건지 그것도 고민이래요. 그런 얘기가 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잘할 수 있는데. 의원님 특검으로 가시죠. 가야 특검으로 돼. 가셔야 김영남 돼요. 특검 가야 돼. 아, 빨리 탈당하시고 특검으로 가세요. 아니 근데 네. 그 저는 공수처는 그냥
뭐 남들 다 하니까 우리도 숟가락 좀 얹자 저는 이런 주의였을 것 같아요. 네. 특별한 무슨 개념이 있거나 이랬다기보다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검찰이고 심우정 예. 총장인 건데 예. 자기를 임명해 줬잖아요. 예. 윤이. 예. 그런데 배신하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피는 보기 어려우니 공수처 니네가 가져가 해서 이상민 윤석열을 던졌다. 네. 근데 그게 그런 건지도 모르고 공수처는 받은 거죠. 덥석. 아유. 그리고 어차피 이 사건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기소하려면은 검찰 통해서 해야 돼요. 네, 특검이 네. 없는 한. 그러면 다시 어차피 니네 가져가. 그런데 못해? 그럼 도로 가져가. 이 꼴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심우정 총장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꾀를 부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당시 내부의 수사 검사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걸 왜 주냐? 예. 우리가 해야 된다. 아. 근데 기다려 보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머리를 쓴 거죠. 갔다 올 거야. 그렇죠. 네, 예. 우리는 뭐 명분이 있으니까 예. 이러면서 이제 예. 검찰은 보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심지어 공수처는 너무 공손해. 아, 나와주시면 나와주세요. 뭐 거듭 네, 한 번만 부탁.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공손체 공손체. 아니 그러니까 아, 사냥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고 수사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은 쉽지.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해봐, 여기에서 경찰도 기가 많이 눌렸어요. 아, 세상에 경찰도. 암만 그래도 그렇지 우종수 국수본부장 어떻게 핸드폰을 뺏깁니까? 아. 예? 네. 내가 보기에 기자들도 안 뺏겨 핸드폰은. 아. 그렇잖아요. 끝까지 난리치고 핸드폰을 사수하지 가져간다고 해서 드리는 경우가 아.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일본 말은 쓸 수 없지만 하여간 네. 상당히 모양이 빠진다 네. 이런 거고 기세가 눌린다 검찰의 기세에. 아니, 그렇기 우리- 때문에 예. 아무리 뭐 군 검찰 관료 형편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네. 대한민국의 실권은 이 사람들이 쥐고 있다. 근데 이걸 넘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냐? 저는 민주당도 네. 좀 안타까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면 또 막 구독자 빠져가지고 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할 말씀은 하셔야죠. 제가 예. 기자로서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네. 전략적으로 말이죠. 예.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음. 12월 14일 날 가결이 됐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음. 속전속결로 일을 끝낼 생각을 했어야 됐다. 음. 열 하루나 되는 긴 시간을 주면서 증거인멸은 증거인멸대로 하게 되고 반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 이 사람들이 집에서 그냥 놀고 있겠냐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에 아무리 술을 좋아한들 앉아서 술만 먹고 있겠냐고요.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복싱할 때도 큰 거 한 방 관자놀이 맞으면 이제 정신을 한 20초 못 차리다가 그렇지. 점점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 네. 20초 사이에 일을 했었어야 됐는데 아. 그 20초를 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 예. 외통수에 빠진 거예요. 사실은 빨리 잡아넣어야 돼요. 이게 스피드가 좀 중요했다. 네, 그 너무 몸살인 거 아니에요? 내란 세력이 약간, 지금 내전을 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계속 그 가짜 뉴스 퍼뜨리면서 일부 세일을 얻어서 대한민국 내에서 내전 상황을 지금 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나라가 절단나게 생겼어요. 지금 제가 보기엔 이거 위태위태한 게 딱 외국에서 털어먹기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면 맞아요. 국가의 일단 리더십 부재에다가 거의 무방비 상태예요. 무방비 상태. 뭘 막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제가 보기엔 이거 100억 불만 동원하면 바로 그냥 박살낼 수 있습니다. 100억 불 정도만 여기다가 때리면 옛날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 네. 조지 소로스가 영란은행을 상대로 네. 한 건 크게 했듯이 제가 보기엔 100억 불도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늦었지만 예를 들어 공수처가 영장을 쳐요. 네. 기각 저는 기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없죠? 봐요. 그러면 그냥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네.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그걸 있는 게 주저주저 문제하는 하고 거죠. 있어요. 근데 왜냐면 안 해봤거든. 이런 수사를 언제 해봤어요, 자기네들이? 체포하는 걸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 체포해서 데려오면 오면 어떡하지? 뭐 그러니까 그걸 이수냐 거의 네. 지금. 아, 한심해. 자, 그럼 지금 두려워하지 빨리- 말고 예. 고개 숙이지 말고 다니자는 분이 있습니다. 아, 이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네. 국민의힘. 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네. 겸 원내대표가 원한대.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제 이분 날 국민의힘 의원들 비공개 의총을 하면서 우리가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된다.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못한다. 법적으로 못한다라고 단일 대우로 외치고 다녀야 된다. 그리고 지역에 가면 욕도 먹겠지만 각오하고 얼굴 두껍게 다녀야 된다. 지역구서 고개 숙이지 마. 이거 드라마 대사 아니에요? 방송도 나가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
당신 라는 죄인 아니요. 취지로 고개 숙이지 이야기를 마세요. 했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말씀하셨던 저 관자놀이 네. 세게 맞고 거의 이제 정신 다 차린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반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뭐 이 정도 나올 거면 이제 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더 이야기하는 쪽으로 점점 논리가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더더욱 뭐 반대 논리라든지 아니면 반대 의견들을 강하게 피력할 가능성도 역시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국힘 비대위원회 체제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또 다른 비대위원 선임도 주말까지는 끝낼 텐데 거기에 태도를 좀 봐야겠죠. 예.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렇게 나오는 거로 봐서 무슨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30일 날 출범하면서 비대위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를 한다. 뭐 지금 사과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럼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그 다음엔 논리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내란 특검법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아니, 사과해놓고 반대하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심각한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사과도 하지 말자는 주장이 지금 국힘 내부에서 그렇죠. 나오는 것이고 제가 보기엔 어느 쪽으로 결론 날지 모르겠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워딩을 보면 아예 사과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내란이란 말도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근데 이제 염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뻔뻔하고 염치 없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까먹고 잊어버릴 거다라는 윤상현 의원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어요. 국민들은 기억했다가 반드시 심판할 거예요. 네. 그리고 당장 내년에 4월 재보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드러나겠죠. 대선을 뭐 같이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는 유승민,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유승민 대표가 주말에 뭐 대구에 가서 뭐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 정면 승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 반대했던 23명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네. 국민의힘 내부에 이분들이 기가 눌려가지고 그냥 딱 뭐 친윤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리고 나와서 잘못 얘기하면 뭐 뒷조사 당하고 뭐 이런 거 때문에 겁먹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야말로 정신을 좀 차리고 자기들도 조직화하고 세력화해서 네. 아니 그 탄핵에 찬성한 게 그게 대표에서 쫓겨날 일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정황에 대해서 자기 논리를 가지고 붙질 않아요. 그냥 깨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건강한 보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 다 그냥 저는 그냥 멸절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그 그런 생각 소수들도?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도 할 거면 어쨌든 유승민 안철수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그냥 뭐 라디오나 이런 데 나와서 몇 마디 던지고 무책임하게 있으면 네. 그것도 저는 참 형편없는 노릇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그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표결이 오후죠? 2시입니다. 2시죠? 예. 2시에 몇 명이 표결에 참여하는지 보면 알겠죠. 아, 지금- 여당은 다 안 들어가겠다고. 아니 그런다고 안 들어가요. 그게 그렇죠. 말이 말이 돼요? 돼요. 네. 그거는 권성동 원내대표 주장인 주장이고 거고 들어가야죠. 근데 정말로 김상욱은 들어가겠지. 안 들어갈까요? 그 내일 저희가 또 체크해서 누구 들어가는지 누구 봐야 들어가는지 되겠죠. 네. 근데 봐야죠. 네. 만약에 제가 지금 현역 의원이라면 네. 특히나 뭐 안철수 의원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들어가자. 그렇죠. 몇 명 설득해서 끌고 들어가겠어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해야 리더십도 대권 생기지. 주자 되는 거예요. 거죠. 예. 여기서 쭈피쭈피하고 안 들어가든지 아니면 들어가도 혼자 들어가면 대권 주자 안 되지. 몇 명이라도 설득해서 같이 들어가야 그게 그 정도 대권 주자의 자격이 있는 거죠. 저는 안철수 의원도 안타까워요. 나 혼자 바른 말 한다고 이건 대권 주자가 안 맨날 되고. 혼자 따로 놀면 뭐 해요? 아니 나 혼자 바른 말은 저도 해요. 제가 맨날 하는 게 나 혼자 바른 말 하는 거예요. 네, 네, 이런 건 네. 저 같은 기자들이나 평론가들이 하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 정도 대통령이 돼보겠다라고 해서 나섰으면 그렇지. 그 장도에 나섰으면 거침없이 나아가야죠. 나 혼자 맨날 라디오 인터뷰는 저희가 할게요. 정치를 하세요, 제발 정치를.
아니 안철수 라디오 인터뷰는 우리가 할게. 아니 안철수 의원은 근데 왜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니, 그거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뭐 끝도 없어요? 네. 아니 그래도 진짜 정치 그래도 이 정도 오래 했고 네. 또 대국민적으로 뭐 인지도 면에서나 처음에 이제 호감도도 굉장히 높았는데 어떻게 주변에나 아니면 그 아래로 따르는 사람이 참 없는 정치인 같아. 근데 심지어 한 이분- 당을 이끌었었는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뭐 역사가 긴데요. 사실은 제일 화려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시골의사 박경철하고 토크 콘서트 할 때가 가장 아름다웠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근데 저는 무릎팍도사 나왔을 솔직히 때. 그치 그때 삼성 비판하고 이럴 때가 제일 화려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 몇 없어요 제정신인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조경태 포함해가지고 이분들이 자기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 다선 중진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정말 나라가 심각한 누란의 위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러면 제정신 차려서 최소한 저는 다른 거 모르겠어요 다른 거 바라지도 않아요 경제하고 외교 안보만 하자. 예, 이 두 가지만 좀 챙겨줘라. 다른 거 바라지도 않겠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자 지금 이제 저희가 못 다룬 뉴스가 좀 많은데 시간이 지금 다 돼갖고. 아, 요거 그러면 제가 하나 설명만 짧게 하고 네네네. 코멘트 짧게 들어볼게요. 네. 잊지 말자 명태균. 아. 네, 너무 잊혀져가지고 그 대통령이 지난달 담화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내가 뭐 그런 미공표든 뭐든 뭐 조작이든 뭐든 의뢰 자체를 한 적이 없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조작할 이유가 없다. 왜냐? 워낙 잘 나오니까. 자, 근데 명태균도 구속되기 전에는 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여론조사 미공표 결과 같은 거 보낸 적 없거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검찰에서 명태균의 황금폰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 본인의 텔레그램으로 미공포 여론조사 파일, PDF 파일을 보낸 걸 확인을 한 거예요. 이 텔레그램 내역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도 저 메시지를 읽은 것으로 파악이 됐대요. 읽으면 이제 읽은 표시가 뜨고 표시되잖아요. 하잖아요. 예, 그래서 확인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저걸 가지고 이제 다시 물어보니까 명태균도 그제서야 사실은 미공포 여론조사 윤에게 보낸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을 했고 네. 왜 보냈냐? 아, 윤 대통령이 너무 불안해해서 심기 경호 차원으로 그 결과를 넘겼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여론조사는 뭐 이제 격차를 좀 벌리기 위해서 표본 2배 뻥튀기하고 이제 그런 조사였다고 하고요. 이제 어쨌든 이제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공천 개입이고 그 공천의 대가성 여부를 따질 때 이 미공포 여론조사가 보냈다는 게 핵심이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안 보냈다고 양쪽에서 주장을 했지만 보내고 주고 받았다는 증거가 나왔다라는 거 하나 전하겠습니다. 네. 법률적으로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만 명태균 씨 같은 사람도 내란에 일조한 거예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보내주면서 윤석열 당시 후보 좀 그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계속 받아본 여론조사에 의하면 내가 대선을 10% 차이로 이겼어야 되는데 왜 0.73%밖에 못 이겼어? 그러니까 이거 선거 부정이고 조작이 있었던 거야라고 다시 한번 확신하게 만드는데 일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 뭐 직접적으로 뭐 그걸 적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죠. 법률적인 네. 의미는 아닙니다만 다 이 아, 이런 진실된 여론조사에서는 내가 10% 이기는데. 왜냐면 계속 많이 이기는 거로 받았거든 자기는. 근데 그걸 진짜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균형 감각이 없는 사람이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그런 좀 뭐랄까요? 좀 덜 떨어진 사람한테는 심기 경호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아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계속해서 강화할 수 있게 그렇죠. 만든 책임이 분명히 이 사람도 있다. 말씀이십니다. 아, 저도 뭐 요 말씀만 하나 좀 드리고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러분도 집에 정수기들 다 있으실 겁니다.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그리고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 후에 기존 폰을 유지하시고 통신사만 변경할 때 최대 30만 원, 총 108만 원의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는 인터넷 비교원. 왜 여기를 여러분이 자꾸 놓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비교원 네이버에서 꼭 한번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여러분의 아까운 돈들 혹시 있지 않은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어를 쓰면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네. 좀 화가 가라앉아서 이것도 마시려고요. 알범이 아까 먹으면 더 화를 낼 것 같아서. 오늘 시간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벌써 한 시간 시간 너무 빨리 간 것 뭐 같아요. 화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진짜 저는 너무 슬퍼요 요새. 슬퍼요? 너무 슬퍼요. 예. 아, 진짜 그 저희는 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실은 최루탄 네. 그 막 학교에 막 백골단 쇠파이프 찍찍 그다음에 막 최루탄 막 이런 거 마시면서 다시는 이제 그런 나라는 없을 거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런 걸 꿈꾼 세력들이 이번에는 무슨 연평도 바닷가에 예? 뭐 수장을 시키려고 했었다 뭐 B1 벙커에 뭘 아니, 생각-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거 너무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된 거라고 참담합니다, 제일 진짜. 좀 짧게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면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국민들의 잘못된 선택인가? 아니 본래의 기질은 있었지만 결혼 이후에 극도로 더 심해진 거 같고 결혼? 결혼 이후에 아. 본인 자체가 원래 그 무속에 대단히 조금 기울어져 있는 기질은 원래 있었어요. 맞아, 예전에 젊어서도 구수할 있었고. 때도. 예. 네. 근데 결혼 이후에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간 것 같고 아, 불안불안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누구 함부로 이렇게 선거운동을 도와주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잘못했죠. 네. 사실은 그 불안불안할 때 안 했어야 되는데 슬픈 예감이 틀린지 그러니까 않아요. 꼭 그래요 진짜. 불안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네. 괜찮겠지 하다가 이게 바로 터지거나 아니면 나중에 더 크게 해서 꼭 터지더라고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정말. 이 정도로 네. 최악일 줄은 몰랐지. 아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뭐. 내란 상태가 종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진짜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있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걱정입니다. 내년 경기 안 좋을 거란 예측이 다 있는데 지금 이것까지 겹쳐져 갖고 얼마나 안 좋을지 지금 감이 잘 안 그러니까 옵니다. 좀 불안해요. 정말로 네. 경제적으로는 한 번 크게 털릴 수도 있을 것 저도 같아요. 이제 어쨌든 경제 관련 네. 콘텐츠를 또 하다 보니까 그런 걱정의 목소리들이 엄청 나와요. 맞아요. 삼각 파도가 지금 동시에 오는 것 같다. 혹은 뭐 퍼펙트 스톰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빨리 이 상황을 어떻게든 좀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뭐 선장이 됐든 뭐 튼튼한 배가 됐든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정치용장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도 나라 걱정해 주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영 기자도 이 쏟아지는 또 속보들 정리해 주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예. 내일 뵐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앞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이 와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장르만 여의도 모레 한 번씩 가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